이야기. 새싹송과 함께하는 매스 스토리즈 그 150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양쌤이요.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해석 기하학.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3,5라고 써 있으면 좌표. 예, 점이다 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이런 점과 점 사이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지기 위해서 기본적인 계산 방법을 좀 알아야 될 거잖아요. 네. 자, 수직선은 1차원이죠. 그렇죠. 이 평면은 2차원이죠. 이 평면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개의 직교하는 좌표계를 생각을 한 거고요. 네. 수직인 교점을 원점이라고 잡기로 했었고, 가로축도 실수와 1대1 대응, 세로축도 실수와 1대1 대응. 네. 이쪽은 양수, 이쪽은 음수, 이쪽은 양수, 이쪽은 음수. 네. 동일하게 받아들이기로 약속을 했던 거죠. 사실 그래서 이걸 2차원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1차원에서 우리가 향하던 여러 가지 계산들을 2차원으로 확장하는 건 너무너무 간단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1차원을 살펴볼 거예요. 네. 1차원상의 수직선 위에 모든 점들은 실수하고 1대1 대응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랬을 때 여기 x1이라는 점이 있고 대응되는 실수값이 x1이라는 네. 겁니다. 지난번에 얼핏 그럼 수직선 이야기할 때 했던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원래 점이라는 개념과 그 점에 대응되는 실수라는 개념, 이건 점이고요. 이건 점에 대응되는 실수의 실수라는 개념을 구별해서 써야 마땅하나 어차피 한 점당 실수가 딱 하나씩 대응되니까 굳이 점에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 않고 이렇게 실수값만 부여해서 네. 보여줘도 상관이 없어 라고 이야기했었죠. 여기 x2가 있고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일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수직선상에 3이 있고 5가 있을 때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얼마일까 하는 겁니다. 2죠. 그렇죠. 얘에서 얘를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뺀다. 뺀 것이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일 거예요. 근데 때때로 우리는 얘가 큰지 알 수 없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거리를 나타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쓰라고 준 게 바로 요거죠. 절대값. 절대값. 원래 절대값은 원점에서부터 주어진 거리. 점까지 떨어진 네. 거리였는데 그 거리라는 개념을 이렇게 확장해도 상관이 네.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x2가 더 클 때는 얘가 양수니까 그냥 풀어질 것이고 그렇죠. x1이 더 클 때는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붙어서 나옴으로써 다시 양수로 변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두 점 수직선상의 두 점 A, x1이라는 좌표로 표현되어지는 점 B, x2라는 좌표로 표현되어지는 두 점 사이 거리, 선분 AB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죠. 쉽네요. 예,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자, 그렇다면 요 3에서 5까지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안쪽에서 나눈다고 해서 내분이라고 불렀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아마 이걸 작도에서 아마 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요 점을 지나는 임의의 반직선을 그려주고 동일한 거리에 점 3개를 찍은 후 이어주고 요 점을 지나면서 주어진 놈하고 평행선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바로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야. 근데 어차피 우리가 점에 대응되는 실수값을 알고 있다라면 사실 이 점에 대응되는 실수값이 뭔지만 알아도 그 점의 위치를 잡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굳이 이렇게 작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좌표만 알고 있을 때 그럼 어떻게 찾을까? 숫자로 주어질 땐 되게 쉽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 점을 모르니까 x라고 하게 되면 요 길이는 x 빼기 3이 될 거고 요쪽 길이는 5에서 x를 빼야 됩니다. 5가 더 크기 때문에 요 길이의 비가 몇 대 몇? 2대 1이면 되는 거니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비례식에서 서로 같아야죠. 둘이 곱해주면 10 빼기 2x가 될 거고 둘이 곱해주면 x 빼기 3이 될 거니까 2x를 양변에 더해주면 3x가 되고 3을 더해주면 13이 되잖아요. 따라서 x점에 해당하는 좌표는 3분의 13일 거야 라고 찾아낼 수 있는 거죠. 3분의 13이라는 점을 찾아내주면 그것이 바로
3과 5 사이를 2대 대 1로 내분하는 점이야. 내분할 점이야. 똑같은 논리로 이번에 x1에서 x2로 가면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네. 일반화 시켜버린 거예요. 뭐 m이 2이고 n이 1인 경우가 처음에 살펴봤던 경우야 라고 해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그 점에 대응되는 점을 x점이라고 하게 되면 이쪽 길이는 x 빼기 x1이 되겠죠. 그렇죠. 이쪽 길이는 x2 빼기 x가 되겠죠. 네. 이것이 m 대 n으로 되는 x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m, n, x1, x2는 다 주어진 값이니까 네. 상수고요. 그러면 내항의 곱인 m 곱하기 x2 빼기 x 하고 외항의 곱인 n 곱하기 x 빼기 x1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전개해주면 nx 빼기 nx1하고 mx2 빼기 mx가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에요. 나머지는 다 상수니까. 네. 양변에 a 더해주면 mx 더하기 nx니까 m 더하기 n배의 x가 될 거고 mx2 더하기에 넘어가면 nx1이 되니까 mx2 더하기 nx1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x좌표는 m 더하기 n분의 mx2 플러스 nx1이야 라는 그렇죠. 결론을 얻게 되네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선분 AB 즉 x1에서 x2 방향 이게 방향이 중요합니다. 누가 더 크든 작든 상관없이 써먹을 수 있는 식으로 만들려면 방향성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선분 AB를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A에서 B 방향으로 몇 대 몇으로 m 대 방향은 화살표 비슷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 여기는 그런 네, 게 순서 아니라. A에서 B 방향으로 그냥 앞에 나오는 점이 먼저라는 겁니다. m 대 n으로 뭐 하는 점? 내분 한 점. 하는 점의 좌표는 얼마입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그 좌표는 바로 요겁니다. m 더하기 n분의 mx2 플러스 nx1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된다. 라는 거죠. 됐나? 어렵지 않죠? 예,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예.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엔 두 점과 좌표를 이렇게 표현했을 때 얘네들은 점이고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건 네. 좌표 표현했을 때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이거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만약에 m이 n보다 클 때에는 a까지 떨어진 거리가 더 길어야 되기 때문에 그 외분점은 요 안쪽이 아니라 선분의 내부가 아니라 바깥쪽에 존재하는 건데 a까지 더 머니까 당연히 이쪽에 있어야죠. 지금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자, 외분한다는 건 선분이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나눈다는 얘기고 m 대 n으로 외분하고자 하는데 m이 n보다 만약 더 크다는 이야기는 조건이 그렇게 붙어졌다면 예, 그렇다면 a까지 떨어진 거리가 m이고 b까지 떨어진 거리가 n이 n의 비율로 구성된다는 이야기니까 a까지가 더 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외분점은 이쪽에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m이 n보다 작다 그러면 a까지 떨어진 거리가 더 짧다는 이야기니까 그렇죠. 이쪽 바깥쪽 점에 그 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m 대 n, m이 더 큰 경우, 큰 경우.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좀 다른 색깔을 해야 되겠다.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m 대 n, n 경우. 이건 m이 더 작은 경우. 경우. 그래서 외분점의 위치가 오른쪽 바깥쪽이냐 왼쪽 바깥쪽이냐는 m이 크냐 n이 크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랬을 때 그러면 그러한 외분점에 나는 뭐만 궁금하냐? 좌표만 궁금하다. 찾아라. 네. 그래서 이렇든 m이 크든 n이 크든 상관없이 동시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건데 요점의 좌표 모르니까 x라고 하자. 네. 그러면 요 길이는 x 빼기 x1이 되겠죠. 그렇죠. 요 길이 대 요 길이는 x 빼기 x2예요. 그렇죠. 이 여전히 얘가 더 크기 때문에. 근데 거꾸로 돼도 똑같은 식이 나오는 게 부호가 어차피 똑같아요.
x1 빼기 x, x2 빼기 x. 아. 그러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곱해진 거랑 똑같으니까 맞네요. 이 식은 크든 작든 상관이 없네요. m이 크든 n이 크든 상관없이 음.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몇 대 몇? m 대 네, n이면 되겠다. 아. 그럼 아까랑 똑같이 내항의 곱 네. mx 빼기 mx2는 외항의 곱 nx 빼기 nx1 전개까지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럼 양변에 nx 빼주면 m 빼기 n배의 x가 될 거고 네. 양변에 n을 더해주면 mx2가 플러스가 될 거니까 빼기 nx1만 남겠죠. 네. 그럼 x는 m 빼기 n분의 mx2 빼기 nx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똑같네요. 부호만 다르지. 하나도 어렵지가 아니요. 않다. 내항과 외항은 같은데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되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죠. 아, 그래서 정리해 줄게요. 네. A의 좌표가 x1 1차원일 때예요. 네. 수직선상에 두 점 A x1, B x2에 대하여 선분 AB의 길이를 앞으로 이렇게 쓸 겁니다. 네. 선분 AB는 길이는 x2 빼기 x1의 뭐? 절대값. 절대값. 그 다음에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p라 하면 그 p의 좌표는 뭐가 된다? m 더하기 n분의 mx2 뒤에 게 먼저예요. 아, 예. 요 뒤에 게 먼저입니다. 두 번째 플러스 nx1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이번엔 선분 AB를 m 대 네, n으로 외분. 예, 외분하는 점 Q라고 하면 Q점의 좌표는 m 빼기 n분의 네. n배의 x2 빼기 n배의 x1이다. 그렇죠. 이렇게 쓰면 또 이런 걱정하겠죠. 얘가 0이면 어떡해요? 그렇지. 0이면 어떡합니까? 근데 0이 돼서는 안 돼요. 1대1로는 외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두 점이잖아요. 네. A부터 어떤 점까지 떨어진 거리를 요 내부가 아니라 바깥쪽에 잡아야 되는데 어떤 쪽에 잡든 얘 대 얘가 길이가 같아질 수가 없죠. 없죠. 길이 같아야지만 이게 m과 m이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이쪽으로도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분점에서는 절대로 m과 n이 같아질 리가 없네요. 내분점일 때는 그게 가능할 수 있죠. 가능하죠. 얘 대 얘가 1대1이면 되는 1대1 거니까. 네. 예. 그때는 중점이라고 불러서 mn이 모두 1일 때니까 특히 이제 중점의 좌표는 m이라고 하면 2분의 x1 더하기 x2가 되는구나라는 것도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건 뭐 내분점의 특별한 케이스에 불과한 거니까 따로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없습니다. mn이 모두 1인 경우야라고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외분점의 경우에는 m과 n이 같아지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케이스예요. 네. 그래서 수직선 위에서 이제 두 점에 대해 살펴보는 방법을 알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2차원으로 확장해 보죠. 똑같은 형태로 보면 되나요? 예, 맞아요. 여기에 A점, 당연히 X좌표와 Y좌표가 있겠죠. 그렇겠죠. 여기에 B점, 당연히 X좌표와 Y좌표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데카르트가 왜 하필이면 여기 수직으로 있을까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바로 써먹자라는 겁니다.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인 거잖아요. 그럼 이 거리가 바로 나오죠. 그러네.
x2 빼기 x1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y1이고 여기가 y2가 되잖아요. 그렇죠. 뒷좌표는 세로축이라 그랬으니까. 네네. 그러면 요 길이가 또 바로 나오죠. y2 빼기 y1이에요. 그럼 두 점 사이 거리 L이라고 하면 선분 AB의 거리 L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르면 루트의 x2 빼기 x1의 제곱, 네. y2 빼기 y1의 제곱. 제곱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해되죠? 네. 그럼 아까 요 1차원도 보면 통일할 수 있어요. 절대값이라고 씌웠었잖아요. 굳이 이러지 말고 요 놈의 제곱에 루트 씌운 거야라고 봐도 상관이 없네요.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식은 1차원일 때나 2차원일 때나 똑같아요. 그냥 하나가 더 늘어났을 뿐이에요. 됐죠? 네. 이번엔 여기 한 점을 찍어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찾고 싶어요. 그럼 이 점도 당연히 x좌표와 y좌표로 표현되어지겠죠. 그렇겠죠. 근데 가만히 보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도 닮은 꼴이에요. 그러네. 따라서 여기가 m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점은 얘하고 얘 사이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질 리가 없겠죠. 그래서 내분점을 P라고 하게 되면 P점 X좌표는 M 더하기 N분의 MX2 플러스 NX1 아까 구했던 거랑 네, 똑같아요. 자,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Y좌표도 여기가 M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이죠. 그러니까 Y1에서 Y2 방향으로 가면서 역시 M 대 N이니까 Y로만 바꿔주면 돼요. 이게 내분점의 좌표예요. 좌표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X좌표, Y좌표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네. 평면이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외분점은 안 봐도 알겠죠? 마이너스로 바꿔. 그렇죠. 이것이 외분점의 좌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도 있나요? 어떤 거요? 이 외분점을 토대로 예. 뭐라고 얘기냐? 어떤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분점 제일 기본적인 건 그냥 두 점 좌표 주고 1,3 B 좌표는 뭐 닮은 꼴의 삼각형을 4,5 그려라 뭐 이런 그럴 식의-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요 두 점을 사이의 거리를 구해봐라. 음, AB의 거리 구해봐라. 그렇죠. 선분 AB를 뭐 2대 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니? 어디냐? 2대 1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니?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서 다 계산만 하면 되는 해주면 끝나는 거니까 별반 어렵지가 않네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두 점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내분점 구하기, 외분점 구하기 이것이 해석 기하를 앞으로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왜냐하면 계속 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사실은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세 가지 공식이에요. 그리고 이것 말고 다른 공식이 더 있겠죠? 필요하지 않아요. 아 없어요? 이게 이것만은? 다예요. 이건 이게 다요? 이것만 기억하면 끝나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하나하나 만들면 되고 사실 이것조차도 혹시 까먹으면 다시 뭐 하면 돼요? 만들면 되잖아요. 수직선하고 실수라는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결국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이거 세 가지만 익숙해지고 나면 더 이상 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온갖 가지 공식들을 또 열심히들 외우고 있어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가장 빨리 푸는 방법이니까 시간 싸움이기도 하잖아요. 뭐 그 정도로 시간이 중요하진 않으니까. 자 어쨌든 네. 요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전개가 될지 네.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안녕. 안녕.